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4강 시간으로서 이 양도소득세 8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두 번째 시간이고요. 9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뒷부분 여섯 번째 고가주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가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 고가주택 1. 고가주택이란 이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부수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를 말합니다. 부수토지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 당시의 실질 거래 가액이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겁니다. 9억 원 초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고가주택. 1주택 및 2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질 거래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 타인 소유 부분을 포함합니다.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도 고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주택, 그러니까 1주택이 있고요. 1주택. 그리고 요 부수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부수토지입니다. 딸린 토지라고도 하죠. 부수토지가 있는데 그 1주택 및 토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양도 안 하고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일부가 타인 토지인 경우 그리고 경우에는 실질 거래가액의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요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것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역시 고가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9억 원 초과입니다. 세 번째,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 경우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되니까 9억 원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에요. 이 경우에 양도 차익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에 양도 차익 계산이 어떻게 되냐? 양도 차익. 그거는 일반적인 양도 차익에다가 일반 양도 차익이 나올 겁니다. 거기다 곱하기 양도가액, 양도한 가액이 있을 것이고 그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음에 주택을 구입할 때 8억이었습니다. 8억. 그런데 이것이 12억 원은 내가 실지 거래를 해서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양도 차익이 일반 양도 차익이 4억이잖아요. 4억. 4억이 나왔습니다.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억 원인데 내가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 9억 원을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죠. 이 경우에 4억 원 곱하기 양도한 가액이 얼마예요? 12억이죠. 12억에서 그럼 12억 그 12억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빼준다? 9억을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그럼 요거는 다시 계산하면 4억 곱하기 12억 중에 10억에서 9억에 3이죠. 1, 3인데 3, 4, 12 4분의 1이니까 또 약분해서 1 그럼 결국 1억 원이라는 얘기죠. 내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1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9억 원을 빼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빼준 것. 똑같이 요거는 적용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뭐 1세대 2주택이라든가 고가주택이 그런 경우에는 1번 양도 차익에 의한 과세를 그대로 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가 되는 2년 이상 보유 요건은 원칙은 간단합니다. 자, 해당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그 해당 주택의 소유권 취득일, 즉 소유권을 취득한 취득일부터 양도, 좀 팔았다는 얘기죠. 양도일까지의 기간, 요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구체적으로 보면 원칙은 이렇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 자, 재건축, 주택을 재건축했다면 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보유기간을. 자, 이런 경우에는 멸실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 멸실된 기간, 그 멸실된 주택의 기간도 포함을 합니다. 요 기간 플러스, 그리고 재건축하는 동안 시간이 또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건축 주택의 기간, 요 기간을 합합니다. 그래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어떤 뭐 소실이나 도계 또는 노후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멸실돼 갖고 재건축한 이런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그리고 재건축한 이 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을 통산 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합해서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다 합한 것이 2년 이상이면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 자, 이 비거주자가 근데 거주자로 전환된 겁니다.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비거주자가 3년 이상 일단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이제 거주자가 된 겁니다. 자, 남에게 세를 줬다가 자기 거주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거주자는 뭐냐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외국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주소 둔 사람. 자, 이렇게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자, 이때부터 여기까지 다 통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보유기간이나 이제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유요건의 예외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7가지가 나오거든요. 첫째, 그 1세대가 양도에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7가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자,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자, 이것이 5년 이상인 경우 거주기간입니다. 거주기간. 이런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 한정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 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자, 이건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수용되는 경우. 자, 이 경우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자, 이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자, 해외 이주입니다. 해외 이주. 근데 세대 전원이 출국을 합니다. 다만 출국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자, 요거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 자, 1년 이상 세대 전원 출국. 네, 나가는 것이죠.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역시 2년 이내 양도입니다. 다섯 번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입니다. 거주한 주택을 취학, 자, 취학. 예, 고등학교 이상이고 유치원 초중은 제외합니다. 근무상의 형편, 직장의 변경이나 정근 등을 말하죠. 또 질병의 요양, 질병의 요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말합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러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자, 여섯 번째.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자, 임대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대 의무 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요 100분의 5 초과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거주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증빙서류에 의해서 그래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 이러한 것에 제한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거주기간, 제한 기간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 얘기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 자, 주택이 1주택이어야 되는데 2주택인 경우인데도 비과세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당연히 이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는 주거는 기본적으로 충족을 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 주택이. 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강의 시간에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하죠. 이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거주 이전을 위해서. 자, 내가 살던 집을 내놨는데 아직 안 팔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집을 사고 싶어. 그래서 새로운 집을 샀어요. 이거 팔리면 되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거주 이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겁니다. 1세대 2주택. 집에 안 팔려서 내놓은 집에 안 팔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종전주택, 새로 산 주택, 종전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자, 종전주택이 있고, 종전주택. 내가 이전을 하려고 새로운 주택을 삽니다. 신주택. 그래서 주택이 2개 된 거죠. 그러면 이 종전주택은 이 신주택 취득일. 자, 이 취득일부터 얼마 이내? 그렇죠. 요거를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됩니다.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이건 1세대 1주택을 봐서 이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이상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양도를 못했어도 3년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 2주택으로 안 보고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하는 경우 3가지가 나옵니다. 이 경우를 하더라도 비과세 하는 경우가 3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 첫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팔아달라고.
두 번째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내 집 좀 팔아달라고 경매라도 팔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1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런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왜 경매에 넣는데도 3년이 지나도록 안 팔린 거니까 예외적으로 봐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경우하고 약간 다른데 역시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종전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택, 새로운 주택을 내가 살려고 산 게 아니라 이게 수용이 되는 거야. 수용. 토지가 수용된다든가 건물이 수용된다든가 어떤 개발로 인해서 그 종전주택이나 그 부수토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자, 이렇게 수용이 되면 그러면 이 경우에도 봐줘야죠. 예, 내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 잔존하는 주택이나 부수 투지에 대해서 다 수용이 되면 편한데 일부가 수용이 되고 일부는 남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을 샀는데 이전에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양도를 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 바로 그때는 해당 역시 이것도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내가 수용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용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부분 역시. 그래서 양도 또는 수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 이때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상속입니다.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상속입니다. 상속받은 경우. 자, 내가 주택을 일반 주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주택을 갖고 있어요. 하나를 딱 갖고 있었는데 내가 상속을 받은 거야. 갑자기. 그래서 상속받은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든.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 자, 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을 양도하냐면 바로 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2년 이상 보유할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화재 주택도 동일합니다. 문화재 주택을 내가 일반 주택을 갖고 문화재 주택을 갖고 있다면 문화재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고 3년 이내 규정 없습니다. 그냥 상속인 경우에는 중요한데 규정이 없어요. 그냥 연도 규정이 없다. 그냥 내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 그리고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갖고 있을 때 자, 이 경우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도 규정이 없습니다. 몇 년 이내 이 규정 없이 그냥 팔면 그건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35강 시간에 다음 시간에 1세대 2주택증 비과세 대상 그 뒷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